키아누 리브스가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지금 이 FBI로서의 그런 요원으로서 계속 살아갈 거냐. 거기서 잡고자 하는 그 범인들의 그 삶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그 파도 속으로 놓아줍니다. 패트릭 스웨이즈는 자기의 마지막 생이 거기서 끝날 걸 알고 파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면이 끝나요. 그러면서 키아누 리브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FBI 그 배지를 탁 던져버리고 끝납니다. 파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파도가 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파도를 타고 즐깁니다. 그런데 이 50년 만에 온 파도, 이것은 너무나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파도를 만납니다. 때로는 그 파도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파도를 잘 넘어가기도 하고 파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그걸 앞으로 만나게 되는 세 가지의 그런 파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술의 파도 타기예요. 그 챗GPT라는 그 기술이요, 세상에 나오고 어느 정도로 빠르게 100만 명 사용자가 이렇게 늘었느냐,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넷플릭스 있죠. 그 넷플릭스가 100만 명 이용자 달성하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챗GPT는 단 5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이 됐어요. 그만큼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기술에 빠르게 또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 필요하다. 우리 사람의 뇌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낯선 거, 익숙하지 않은 거. 그래서 뇌는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요, 익숙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집니다. 좋은 걸 선택하지 않아요. 어떤 걸 선택해요? 익숙한 걸 선택합니다. 나한테 익숙한 방법, 나한테 익숙한 사람을 만나고요, 나한테 익숙한 장소를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의 그 파도를 우리가 즐기려면 이러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요타 자동차는요, 굉장히 원가 절감을 잘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자랑하는 그 제품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제품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제품이 1997년도에 나왔어요. 2009년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져요. 비아드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중국이 한 40%,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미국 회사가 한 30%, 유럽 회사들이 폭스바겐 중심으로 해서 한 20%. 자기네들은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2009년도에 전기 자동차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이브리드 제품을 고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전기차 점유율 2%로 추락, 이러한 신문 기사가 나기도 했어요. 우리는 사실 익숙한 거, 이거 버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와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그 익숙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학습 활동입니다. 내가 그렇게 익숙한 것들을 버릴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우리가 알았던 거. 그건 어때요? 더 이상 그게 경쟁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갤러그라는 게임 아시나요? 요즘 친구들한테 그 게임 기술을 알려주겠다고 막 열변을 토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걸 안 합니다. 롤 같은 전략 게임을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경험이 경쟁력이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학습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는 경험이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됐다고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 구분이 있죠. 서로 그 세대는 그 세대끼리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대를 나이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 구분의 기준은 바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누구와 소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로 나눈다는 거죠. 이분이 올해 나이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구독자가 22만입니다. 이번 달에 책이 2권이 또 나왔어요. 잘 모르는 거 젊은 친구 데려다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2편 정도는 꼭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도대체 얼마를 버냐? 그것은 개인 비밀이더라고요. 밥은 잘 사주십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찍습니다. 편집은 뭘로 하냐고요? 편집은 본인 컴퓨터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하고, 그리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소통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디지털 도구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대 구분이 되고 소통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분은요,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시장의 파도 타기예요. 시장에 가면 고객과 경쟁사가 있습니다. 이 시장의 파도,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고객과 경쟁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들보다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파도를 우리가 즐길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 이게 판가름이 납니다. 어떤 고객을 만나십니까? 일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의 고객은 누구일까? 나의 고객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런데 고객이요, 우리한테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렇게 요구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그 고객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고객이 우리 사정 봐주지 않죠. 마구잡이로 요구하고 불만 막 쏟아내고 그럽니다. 이런 요구들 버려버리고 싶죠.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고객의 요구를요, 데이터화 시켜야 한다는 거죠. 데이터화. 잘 분류해 놓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고객의 요구들을 흘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쓰레기예요. 이 요구들을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습니다. 잘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를 해 놓습니다. 자원이 됩니다. 그 앞에 판디아 피자집이 있는데 그 피자 맛이 다른 가게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료를 다 바꿔보죠. 아, 주방 기구가 오래됐어. 주방 기구 한번 싹 바꿔볼까요? 백종원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던 그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고객은 그냥 맛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야, 맛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맛없다고 하는 거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지금 이 가게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시사점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지금 주 고객층인 20대가 아니라 맛이 40, 50대에 맞춰져 있구나. 메뉴별로 한번 봤어요. 자, 메뉴별로 보니까 어때요? 판디아 피자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뭐예요? 이 가게에 처음 온 사람들은 대부분 판디아 피자를 시킬 겁니다.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재료를 바꿔본다든지, 멀쩡한 주방 기구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리사 잘라, 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고객의 그 요구들을 잘 모아서 분류를 해놓으면, 그 데이터가 뭐가 될 수 있도록,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잔뜩 쌓여 있죠. 이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쓰레기잖아요. 분리했더니 뭐가 돼요? 자원이 되는 거예요. 경쟁사에 대해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거 누가 몰라요? 우리가 경쟁사 대비해서요,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어느 면에서 떨어지는지, 이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매출 하나로 경쟁력이 다 떨어지는 건가요? 우리는 그러면 매출 하나만 더 올리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들보다 좀 낫다, 뭘로 얘기할 수 있냐? 먼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나누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사보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떤 도구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쓰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단위로 측정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조직의 파도 타기입니다. 가장 힘든 파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대퇴사 시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요, 입사하자마자 한 6개월 됐는데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정말 목매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퇴사 원인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사람과의 갈등 때문인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싫어서 내가 나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왔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 야, 그 또라이 나갔어. 정말 힘들었어. 바로 가치 중심의 그런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그 제품을 삽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사요. 그 회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는 뭡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고객을 위한다는 고객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갑니다. 성숙하지 못한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갈등의 해결을 누가 하느냐? 목소리 큰 사람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급으로 하든지. 우리 회사의 가치가 뭐냐? 우리 회사의 미션이 뭐고 비전이 뭐고 핵심 가치가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진짜 내면적인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행위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그 일에 대한 가치가 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해보다 인정. 난 도대체 널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야, 그 또라이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경험이나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듯이 나도 그냥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전에 정보를 이렇게 줘야지.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기술의 파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파도를 타는 거. 그리고 마지막 조직의 파도 타기.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운데 청소를 할 때 한쪽 문을 열잖아요. 그럼 바람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런데 반대편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바람이 샥 잘 붑니다. 회사 측에서도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한쪽 문을 열어서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에서 그런 파도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